안녕하세요. 오늘 프리미어 프로 심화 과정 진행하게 된 박종익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 심화 과정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 심화 과정이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앞서 이제 기초 과정에서 들으셨던 거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배우신 거고요. 심화 과정에서는 이 영상을 어떻게 꾸미고 좀 더 다채로운 효과들을 적용시켜서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번에 이제 진행했었던 것처럼 프로젝트 파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오늘은 심화 과정이니까 심화 강의 폴더에다가 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심화 강의 로딩이 다 되고 이제 우리 기초 과정에서 봤던 화면들이 보이죠. 자,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우리가 뭐 편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디자인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배울 건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디자인의 경우에도 레퍼런스가 필요하고 우리는 좀 직접 만들기보다는 어쨌든 만들어진 거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템플릿들을 어떻게 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영상을 불러야겠죠. 영상 불러오고 자, 또 불러와 볼게요. 영상 불러와 줬고요. GM 효과음도 같이 불러와 주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이제 영상을 편집할 때도 이제 좀 디자인이라는 게 필요해요. 내가 편집을 할 때 그냥 내 어떤 기준 없이 막 편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언가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편집을 해야지 영상이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잡냐, 보통 음악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시퀀스 만들어주고 음악을 먼저 넣어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영상을 만들기 전에 음악이 주가 되는 영상이라면 음악을 먼저 골라요. 음악을 먼저 고르게 되면은 이제 음악의 템포가 있겠죠. 뭐 이런 음악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음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전에 이제 기초 과정에서는 이 음악을 썼었죠.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이런 두 번째 음악, 이런 음악이 맞추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음악의 영상을 뭔가 만들 거다. 물론 영상의 분위기에 먼저 BGM이 맞아야겠지만 이 음악에 맞춰서 뭐 영상이랑 분위기를 맞췄다고 치고 이 음악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겠다 하면은 박자를 잘 맞춰주면은 박자를 맞춰주기만 해도 사실 이제 좀 영상이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영상 맞춰 볼게요. 자, 이번에는 뭘 어떻게 할 거냐면은 현장음은 없앨 거예요. 자, 이거 밑으로 오디오 3트랙을 내려주고요. 현장음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뭐 들어가 주는 게 좋지만 좀 편의를 위해서 현장음을 없애보겠습니다. 일단 현장음을 없애려면은 요 밑에 오디오 트랙이 없어져야겠죠. 제가 이제 기초 강의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연결된 선택, 링크드 셀렉션을 체크를 풀어놓으면은 얘가 따로 선택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체크된 상태에서도 Alt를 누르고 밑에 오디오를 선택해 주면 오디오가 따로 선택이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지워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현장음은 없어졌어요. 자, 이런 음악 한번 먼저 다시 들어볼게요. 자, 뜬 이렇게 8개가 있죠. 여기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넣을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음악은 냅두고 영상에서 먼저 내가 필요한 부분 남겨볼게요. 뭐 이렇게 요런 부분 남겨주고, 이건 쓸 게 여기밖에 없네요. 요거 몇 개 남겨줄게요. 그냥 몇 개 남겨주고, 다음 영상 요 부분 남겨주고, 이게 떠오는 부분 남겨주고, 접는 부분 남겨주고, 접는 부분도 접인 상태에서 접는 부분 살짝 남겨주고, 또 여기 옆에 접는 부분 이렇게 있을 거고, 앞에도 접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남겨볼게요. 그리고 또 좀 여러 개가 필요해요. 이거 완성이구나. 자, 전에도 썼었죠? 마늘 넣고 이거 꿀 넣고 볶고 밥을 넣고 볶고 고추장 넣고 고추장이 아니었구나. 볶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에 남겼어요. 그러면 자, 이제 이거 맞춰서 어떻게 제작을 하냐, 일단 현장음 다 지워볼게요. 음악에 맞춰서 그냥 편집을 하는 거예요. 뭐 좀 느리게 가져간다 하면은 풀고, 음악은 잠궈줘야 돼요. 이 음악에 맞춰서 그냥 다음 장면이 나오게만 해주면은 다음 장면이 나오게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좀 짧죠? 좀 밀어주고, 컨트롤 누르고 밀어주면 돼요. 뭐 이런 거를 보여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좀 음악이 바뀌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 부분은 좀 더 짧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완전 짧게 넣어서 자,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은 부분만 남기고, 이 부분에 이제 많은 부분을 맞춰 볼게요. 그러면은 앞으로 좀 가야겠죠?
여기서 또 막 바뀌니까 여기는 잘라주고 다음 거 나오게 일단 해주고 이제 박자를 맞췄으니까 이제 요거를 좀 편집만 잘 해주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박자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박자가 네 박자로 계속 가는데 계속 네 박자로 가면은 영상이 이제 지루하죠. 계속 똑같은 시간에 편집이 되니까 영상이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좀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박자를 쪼개는 거죠. 왜냐면은 음악도 계속 이 네 박자로 계속 가면은 지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거를 넣어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엔 다시 또 평범하게 네 박자로 가지고 여기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노래에 맞춰서 일단은 다 이게 맞춰서 컷을 넣어주기만 해도 이제 영상이 뭔가 박자에 맞게 딱딱딱 들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되게 그냥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노래 선정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박자에 맞춰서 이제 잘라주는 것만 하면 되는 거 한번 볼까요? 뭐 이러고 노래 그냥 영상이 끝나버려도 되겠죠? 이렇게 영상이 끝나버려도 되고 이거를 이제 좀 더 다르게 가져간다. 만약에 내 박자는 너무 느리다 싶으면은 이제 또 더 쪼개는 거죠. 두 개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나와줘야겠죠. 짧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로 이제 선을 봐줘야겠죠. 세트니까 여기를 더 짧게. 얘는 아예 지워버리고. 짧게. 그래서 노래는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은 자, 앞에 거랑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앞에 거 먼저 볼게요.
이런 영상이랑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짧게 끝나는데 같은 정보를 담고 있죠. 예, 이거는 이제 템포가 더 빠른 거예요. 또 더 줄이면은 하나마다 줄일 수 있겠죠. 하나마다 줄이면은 훨씬 더 빨라질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템포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노래에서 4박자를 쓰고 싶으면 4박자 쓰는 거고 2박자를 쓰고 싶으면 2박자를 쓰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쓰다가도 중간중간에 이제 좀 박자 베리에이션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박자를 쓰다가 잘게 쓰다가 다시 4박자로 돌아왔다가 뭐 중요한 부분에서는 8박자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박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편집을 이제 좀 기준을 잡고 해 나가야 된다는 거. 지금 보시면은 요 길이는 거의 비슷비슷하죠. 예. 이거는 이제 노래를 안 듣고 잘라도 예, 비슷비슷한 길이로 나와요. 왜냐면 이제 노래는 무조건 4박자이기 때문에 얘랑 얘를 이렇게 붙여놔도 거의 그냥 길이가 완전 똑같네요. 네. 얘랑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노래 박자에만 맞추면은 그런 식으로 좀 기준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집을 할 때 하고 나서 내가 영상을 봤을 때 막 되게 난잡한 영상은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좀 정갈한 느낌의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노래에 맞출 때 이야기이고 내가 노래에 맞출 수가 없는 영상이 있어요. 뭐 내가 이거를 뭐 계속 뭔가를 말을 한다거나 지금 뭔가 제가 뭐 물을 설명을 한다거나 하면은 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좀 줄글로 설명을 하는데 연속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박자를 맞추기는 힘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뭔가 박자를 주면은 좋죠. 맞출 수만 있으면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박자를 맞추는 게 보시면은 제가 또 이제 그런 이제 좋은 예가 이거 다운받아지면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박자를 생각해라. 이런 뭔가 리뷰 영상에서도 박자를 잘 맞추면 굉장히 좋은 영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고 BGM으로 맞출 수 있으면 더 좋고 BGM을 그냥 배경음악으로만 쓰겠다 하면은 이제 어쨌든 말할 때 이제 어쨌든 우리도 말을 이제 하면서 중간중간에 쉬는 구간이 있거든요. 뭐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익입니다가 중간에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뭐 붙여주면은 또 템포가 빨라지게 느껴지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띄울 수도 있겠죠. 띄운다면은 템포가 느려지는 거고 그런 거를 이제 조절을 해서 항상 템포를 좀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야 아까 말씀드렸던 난잡한 영상이 안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처음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만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영상이 좀 빨라요. 예, 편집을 열심히 해서 빠른데 뒤로 갈수록 영상이 뭔가 느려져요. 뭔가 이제 느려진다는 게 진짜 슬로우가 걸린다는 게 아니라 되게 늘어져요. 영상 자체가 템포가. 예, 그런 거는 이제 템포를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예로 들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영상인데 이제 제가 나오는 영상입니다. 근데 인터뷰 영상인데 노래에 인터뷰를 맞추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자, 영상이. 지금부터 본 인터뷰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성함이, 박수지요. 박종익입니다. 나이는 어떻게 이런 되세요? 식으로 31 노래 살이죠. 박자에 32 살. 맞춰서 혈액형은 영상을 O형. 별자리는 뭔가요? 양자리. 넣어줄 수가 별자리는 있다는 거죠. 모릅니다. 오늘 누구랑 왔어요? 비트에 혼자 맞춰서 인터뷰를 넣은 거거든요. 나 혼자 왔어요. 저도 혼자 왔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본인은 재미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들어보면은 여기서 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말을 뭉갰어요. 아예 앞이랑 겹치게 손으로 왔어요. 드리거든요. 빈손으로 얘기하면서. 왔습니다. 본인은 재미있는 여기 빈손으로 왔습니다. 본인은 뭐 보통 인터뷰 할 때 이 템포는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본인은 재밌는 사람입니까? 재밌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제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본인은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면은 영상이 훨씬 더 뭔가 좀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든다는 빈손으로 거죠. 왔습니다. 본인은 재미있는 이런 식으로? 사람입니까? 네, 아니요. 본인을 동물의 여기서도 이제 뇌를 바로 들어가는 게 손으로 아니라 왔어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본인은 재미있는 사람입니까? 네, 뇌를 좀 늦게 넣으면서 또 박자에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만 있으면은 좋다. 영상이 좋게 보인다. 되게 그냥 아무 효과 없이도 좀 영상을 있어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노래 박자 맞추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효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저번에 텍스트 만드는 거는 했었죠. 텍스트 만드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래픽에 들어가서 글씨체 선택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를 만들면 얘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존재하는 구간을 선택해 주면은 그 구간에서만 살아 있고 없어지면 지나가 버리면은 구간에서 이제 지나가 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죠. 사라지죠. 뭐 늘리면은 다시 여기까지 나오는 거고. 근데 이게 어쨌든 뭐 등장하는 것도 그냥 딱 등장하고 딱 사라져요. 네. 효과가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죠. 효과라고 하면은 요 그림자만 이제 들어가는 것도 이제 효과로 치기는 하는데 어쨌든 뭔가 모션이나 이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내가 모션을 주고 싶다 하면은 모션을 또 줄 수가 있어요. 모션을 주는 거는 이펙트 컨트롤에서 모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펙트 컨트롤에서는 여러 가지 효과를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모션이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키프레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키프레임은 뭔가? 키프레임은 일단 어떤 걸 키프레임이라고 하냐면은 얘를 키프레임이라고 해요. 요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거. 이거 하나가 이제 키프레임이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겠죠? 이 키프레임은 두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시간을 담고 있고요. 하나는 이 지금 키프레임이 있는 그 속성의 값을 담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겠죠. 제가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준 거니까 스케일에다 키프레임을 주면은 시간과 스케일의 값, 이 100이죠. 100을 담고 있어요. 로테이션은 똑같겠죠. 시간과 로테이션 값을 담고 있어요. 0도겠죠. 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게 하냐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는 이제 글씨가 움직인다를 예로 들어볼게요. 글씨가 움직인다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 프로그램 프리미어 프로에 이제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여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씩 다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프리미어 프로에서 그 중간 과정은 우리가 알아서 이걸 해줄 테니까 프로그램이 해줄 테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갈지만 언제 어디까지 갈 건지 그것만 이제 알려줘라. 이런 게 이제 모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모션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 키프레임이 2개가 필요해요.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모션이 들어간 거예요. 글씨가 내려가죠. 글씨가 내려가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 너 여기서부터 시작해. 여기서부터 이 시간
이 시간 지금 언제죠? 2초 15프레임이에요. 2초 15프레임, 2초 15프레임에 시작해. 어디서? 960, 540이라는 값에서. 자, 2초 15프레임에 960, 540이라는 값에서 시작을 하고 뒤에 키프레임에서는 3초 11에 끝나고 960, 954로 가. 이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거진 한 1초 동안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라. 예. 이런 이제 명령을 주는 거를 이제 키프레임으로 줘요. 이런 모션에 대한 명령을 키프레임으로 표시를 우리가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지하철 노선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하철 노선도 예를 들면은 뭐 1시에 강남에서 출발해서 뭐 2시에 저기 뭐 여의도역에 도착을 해라.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럼 지하철 타고 강남역에서 여의도역에 가겠죠. 예, 중간 과정은 뭐 어떻게 알아서 해준다 이거예요. 갈아타고 이런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키프레임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자, 키프레임을 그러면 만드는 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키프레임만 잘 만들면은 모션은 쉽게 줄 수가 있어요. 자, 키프레임을 만드는 법은 일단 시간을 정해요. 자, 우리가 이 텍스트에다 모션을 줄 거죠. 그러면은 뭐 여기는 이제 시작점이죠. 여기는 끝이죠. 너무 끝으로 갔다. 여기 끝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요 사이에서 모션을 줘야 되는 건데, 자, 저는 시작할 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할 때부터 움직일 거예요. 요거를 눌러줘요. 여기 요 시계 스탑워치처럼 되어 있는 걸 눌러주면은 얘가 이제 키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조그맣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여기 시작점에 걸쳐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건데, 자, 이거를 만들어주고 내가 다른 시간대로 가서 값을 변경해주면은 조금이라도 변경하면은 961로 바꿔볼게요. 961로 조금이라도 변경하면은 얘가 이제 키프레임, 두 번째 키프레임이 만들어져요. 그럼 얘는 이 시간 동안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 두 번째 키프레임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네, 값이 변했으니까 지금 이게 가로고 세로라 그랬죠. 제가 포지션이 이게 가로 세로. 그러면 가로가 1만큼 움직였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거를 그러면 응용을 해보면은, 자,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여기죠.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밑에서 위로 올라오게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출발 지점이 아니라 도착 지점이잖아요. 올라오게 할 거니까 이 도착 지점을 뒤에다 두고 앞에 가서 밑으로 내려주면은 새로운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재생해 보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네.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영상이 만들어져요. 이런 모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 가지고 뭐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 100에서 뭐 이렇게 커져라 120으로 가라 이렇게 커지는 거고, 뭐 동시에 모션을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커지면서 올라오죠. 뭐 이런 식으로 동시에 모션을 줄 수도 있고, 너 여기서 한 바퀴 돌아라 그러면은 여기서 360도 0도에서 360도 쳐주면은 한 바퀴 돌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도는 걸 보면은 내가 생각한 도는 거는 여기서 얘가 이렇게 자기 한 바퀴 도는 건데 이런 식으로 돌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점. 이 모든 텍스트 이런 그래픽 소스에는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기준점이에요. 요게 어디 있느냐? 자, 요게 여기 있으면은 한 바퀴 돌 때 이렇게 돌아요. 자, 근데 이제 얘가 만약에 잠깐만요. 정가운데 두고 기준점이 바뀌어서 그렇구나. 자, 얘가 만약에 뭐 여기에 있다. 그러면 돌 때 이렇게 돌아요. 그죠? 이 기준점에 따라서 도는 거랑 크기가 바뀌는 것도 변해요. 자, 크기가 만약에 얘가, 자, 지금 이제 제가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기준점은 다른 거예요. 얘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기준점이 있고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기준점이 있는데, 얘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기준점은 여기서 제어를 하는 거고요.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기준점은 여기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점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투명 종이 위에 텍스트를 올려놓은 거예요. 뭐 이런 뭐 뚜껑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투명 종이를 움직여도 같이 움직이는 거고 얘만 요 안에서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여기다 놓으면은 크기가 이렇게 커져요. 여기 기준으로. 근데 기준점을 오른 왼쪽 밑에다 놓으면은 크기가 이런 식으로 커져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해서 모션을 줘야겠죠. 돌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모션을 줄 때는 키프레임 시간, 그러니까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건지랑 그리고 기준점을 잘 생각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모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션 넣는 거는 그냥 그게 다예요. 보통은 포지션을 많이 움직이고요. 스케일을 키우는 경우도 좀 있고 회전은 많이 안 쓰죠. 오퍼시티의 경우에도 이제 모션을 주면은 얘는 이제 불투명도죠. 전에 이제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불투명도는 0이 되면 투명해져요. 그 말은 뭐다? 100에서 0으로 가면은 얘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런 모션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모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이 모션을 활용하지 않고 효과를 좀 넣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거는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리미어에도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펙트에서 전환 효과가 있거든요. 비디오 전환 효과. 근데 이 비디오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뭐 여러 가지 트랜지션이 있는데 이걸 쓰는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요 사이에 넣어주면 돼요. 이 사이에 텍스트 없애고 넣어주면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이 사실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뭔가 되게 옛날에 뭔가 좀 이상하죠. 이상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효과는 그냥 쓰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뭐 쓴다면은 여기 이제 디졸브에 크로스 디졸브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교차 디졸브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여기가 이제 오버랩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화면이 오버랩 되면서 바뀌는 거. 이걸 쓸 수도 있고 뭐 딥투 블랙 이런 거는 이제 검정으로 물들이기라고 돼 있어요. 한글로는 검정으로 갔다가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쓸 수 있죠. 좀 더 심플한 거니까 화이트는 화이트로 빠지는 거 짧아지면은 짧게도 빠질 수 있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짧게 넣으면은 보세요. 화이트를 짧게 넣으면 뭔가 좀 이런 느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화이트를 짧게 넣을게요. 엄청 짧게 놓고 얘 여기다 놓고 엄청 짧게 여기다 놓고 여기서 놓고요. 여기서 넣어요. 짧게 넣으면은 좀 뭔가 이런 느낌. 뭔가 플래시 터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효과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활용하기 나름이긴 한데 어쨌든 다른 것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 요거를 좀 더 강화시켜주는 외부에서 유입된 이제 이펙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이런 소스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무료로 풀린 소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에 프리미어 프로 그냥 이펙트 프리셋 트랜지션 뭐 이렇게 치면은 나와요. 영어로 쳐야지 나오고 한글로 치면 이제 한국 유튜버 분들이 올려놓은 이제 영상들이 있어서 그걸로도 이제 받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외국에서 나오는 소스들이 훨씬 더 좋고 많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보면은 이제 써봐야죠. 이런 이펙트 프리셋을 한번 써볼 건데 대표적으로 요거만 써볼 거예요. 제가 미리 받아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지션 팩이에요. 그래서 얘를 받은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PRF, PSET 이제 요 파일 돼 있죠. 프리미어 프로 프리셋 파일일 거예요 아마. 요 파일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그냥 가져와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클릭하면은 우클릭 프리셋에서 우클릭하면 임포트 프리셋이 있어요. 임포트 하면은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소스에서 이런 거 1번 먼저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은 프리셋에 자 프리셋에 지금 들어왔죠. 10 Free Smooth Transition Pack 1 이름 똑같죠. 자 여기 들어가는 건데 이런 프리셋의 단점은 뭐냐면은 사용법이 다 달라요. 프리셋마다 사용법이 달라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라서 프리셋마다 사용법이 다 달라서 항상 사용법에 대한 영상을 봐야 돼요. 그 프리셋을 받을 때. 그래서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편한 게 유튜브에는 무조건 영상이 있으니까 항상 꼭 이거에 어떤 트랜지션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면은 어떤 건지를 보여드리는 게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거고 이거에 대한 사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용법만 알면은 더 여러 가지를 못 하게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만 중요하게 이런 게 어떤 건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더 중요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의 경우에는 이제 10가지의 트랜지션이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베이스 프리셋이라고 해서 뭔가 용도에 맞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넣어줄 거냐면은 여기다 넣어볼게요. 여기서 여기는 너무 같은 거고 여기서 여기 밖에 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넣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20프레임, 12프레임 이렇게 돼 있죠. 자, 20프레임짜리 써볼게요. 20프레임 어떻게 쓰냐면은 앞으로 10프레임, 뒤로 10프레임, 그러니까 앞으로 10프레임, 뒤로 10프레임을 잘라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면 내가 한 프레임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Shift 누르고 방향키 누르면은 5프레임씩 움직여요. 그럼 두 번 가면 몇 프레임이다? 10프레임 같죠? 잘라준 다음에 조정 레이어를 올려줘요. 조정 레이어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초밥처럼 됐죠. 자, 조정 레이어에는 효과를 올려주고 나머지는 베이스 프리셋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트랜지션이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이 들어간다. 자, 여기를 렌더링 해서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이 들어간다. 이런 거를 이제 직접 만들려면 좀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만들어진 거를 쓰면은 내가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지금도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죠.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말고 또 다른 효과를 한번 넣어볼까요? 도는 걸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요것도 렌더링.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이런 부분은 재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재생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렌더링을 한번 거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를 근데 다 렌더링을 해버리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 부분만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 타임라인의 위에 타임코드 있는 부분에서 우클릭해주고 마크인 그리고 여기 좀 뒤로 가서 그래가지고 마크 아웃 해준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렌더링 중이죠.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랜지션을 줄 수 있다. 네. 여기서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트랜지션보다는 훨씬 낫죠. 이건 있어야 되고. 자, 기본적으로 있는 트랜지션보다는 이런 트랜지션이 훨씬 낫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있는 트랜지션을 몇 개 더 보여드리면은 여기다가 보여드렸고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약간 PPT 같잖아요. 파워포인트에서 쓰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거를 쓰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다운받아서 쓰는 게 낫다. 네, 이펙트를 다운받아서 쓰는 게 훨씬 낫고, 이런 트랜지션 말고도 이제 또 이제 지금은 트랜지션만 제가 이제 보여드렸지만, 트랜지션 말고도 비디오 효과,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게 좀 옛날 느낌으로 비디오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화면에 노이즈도 주고, 이제 뭐 좀 지지직거리게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뭐 비율도 좀 이상하게 좀 줄여서 이렇게 바꿔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프리셋들도 있어요. 그런 이펙트 프리셋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쨌든 유튜브에서 프리미어 프로 이펙트 프리셋이라고 치면은 나오고요. 거기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거기 사용법대로 사용을 해주면 돼요. 지금 여기도 뭐 어쨌든 여기는 이런 트랜지션들은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 또 여기서도 이제 두 번째 트랜지션이 있는데, 두 번째 트랜지션은 또 사용법이 달라요. 사용법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법을 익히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트랜지션이 좀 필요할 때는 그런 식으로 찾아서 써야겠다. 네. 그래서 영어로 검색하는 게 좋다. 이런 거를 이제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이제 보정이에요. 보정인데 볼게요. 조정 레이어 올려주고, 자, 우리 전에는 이제 보정을 할 때 이런 것들만 이제 좀 깔짝깔짝 만졌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룩 파일이 있어요. LUT 룩업 테이블, 네, 파일이 있는데, 이제 이게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필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필터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프리미어 프로 LUT 프리 이렇게 치면은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또 무조건 영상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보정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먼저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확인해 보고 이게 마음에 든다 싶으면 이제 받아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쓰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러에서 이제 조정 레이어 올리고, 잠시만요. 조정 레이어 올리고, 조정 레이어 클릭해주고, 컬러에서 이제 크리에이티브에서, 자, 이거 색상이라 돼 있어요. 한글로는. 여기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한글로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밑에 여기 룩 파일 눌러 보시면 여기 브라우저가 있어요. 찾기 눌러 보신 다음에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파일들이 있어요. 그럼 맨 처음 거 한번 넣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색감이랑 이렇게 다 입혀지는 거죠. 네. 두 번째 거 한번 넣어 볼까요? 네, 두 번째 거 넣으면은 또 이런 식으로 바뀌죠.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게 좀 여행 영상에 관련된 보정이라 가지고 좀 음식이랑은 안 맞는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넣어주고, 필터 넣어주고, 우리 필터 강도 설정해 주잖아요. 강도는 보통 좀 이렇게 줄여주면 됩니다. 줄여주고, 이래도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 그러면 여기 다시 이제 베이지 커렉션, 아마 색상 교정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뭐 너무 대비가 얕은 것 같다 싶으면 대비 좀 올려주고, 이런 것들 이제 세세한 것들을 좀 조절을 해주면은 조절해줘서 이 필터를 우리 영상에 맞춰가지고 써야 돼요. 네. 그냥 쓰면은 어쨌든 이거는 그냥 쓰라고 만든 건 아니고, 이런 색감이나 이런 거 넣는 것들을 이제 좀 귀찮지 않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조절을 해놓은 건데, 영상 제가 처음에 보정 말씀드릴 때 알려드렸던 것처럼 영상마다 전부 이제 그런 값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베이직 커렉션에서 이거는 좀 해줘야 된다, 만져줘야 된다라는 거. 이 보정 안 들어간 거랑 들어간 거는 좀 색감 차이가 있죠. 이런데 좀 청록색이 들어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필터들도 잘 활용하면은 정말 좋겠죠.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걸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필터들도 유튜브에 치면은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뭐라고 검색해야 뭐가 나오는지는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필터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션 프리셋이 있어요. 이제 이건 그래픽인데 이것도 유튜브에 치면은 다 나와요. 이거는 한정적으로 한글로 검색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이 그래픽 자막 같은 경우에는 글씨체를 못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경우면 상관이 없는데 글씨체를 못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걸 받았는데 영어 폰트는 한글 폰트에 안 입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어 폰트로 된 걸 그냥 이제 한글로 바꿨더니 굴림체로 나온다. 그러면 너무 안 이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글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한국 유튜버 분들이 올린 거를 받아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막이니까 여기 캡션스 앤 그래픽스에 들어가야겠죠. 들어가서 여기 에센셜 그래픽 켜질 거예요. 그러면 우측 아래에 보시면은 뭔가를 추가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뭐 이런 거를 추가를 해준다. 이제 추가가 됐죠. 뭐 감동 블러 모션 이렇게 추가가 됐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은 내가 더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글씨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만든 한 2년 내에 만든 거라서 3년 내에 만든 거라서 요거는 글씨체를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절해주고 뭐 테두리 두께도 있고요. 네, 이거 맞게 조절해주고 먼저 모션을 봐야겠죠? 모션은 이런 모션인데, 자, 이것도 렌더링을 해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모션이다. 이것도 프리미어에서 직접 만들려면은 이제 불러서 넣어야 되고 이 글씨 하나하나 이게 다 해줘야 돼가지고 힘든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쓰면은 훨씬 편한 거죠. 대신에 이제 단점은 만들어져 있는 것밖에 쓸 수가 없다. 만들어져 있는 것만 써야 된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이런 거를 이제 내가 직접 만들려면은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도 배워야 되고,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보다는 훨씬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에 만족하면서 쓰는 게 낫죠. 네. 물론 좀 더 욕심이 있다면 애프터 이펙트를 배워가지고 내가 직접 자막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좋지만, 네,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진 템플릿을 가져와서 자막 바꿔주고, 뭐 글씨 테두리 뭐 이런 거 테두리 두께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다 알아서 바꿔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모션이 들어가는 거죠. 또 렌더링해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모션이 들어간 자막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내가 이제 유튜브를 한다 하면은 이런 자막들 몇 개 정도는 받아가지고 써보고 내 영상에 좀 잘 어울리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해두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은 다음에 뭐 지워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별표 표시를 해둔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별표 표시가 필요할 때 요런 걸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별표 들어가서 내가 쓰는 것만 이렇게 잘 써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템플릿은 많이 받아둘수록 좋아요. 언제 어디서든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템플릿을 많이 받아두시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알면은 너무 쉬워요. 알면은 내가 이런 게 있다는 것 존재 자체를 알면은 내가 찾아가지고 받아서 넣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존재를 모르면은 그냥 모르고 만드는 거예요. 계속 모르고 나는 맨 땅에 헤딩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용법은 이런 거를 다운받는 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존재한다 라는 거를 모르면은 사용법을 찾아볼 수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검색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이제 수업 종료됐을 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런 자막 말고 새로운 시퀀스에서 자, 자막을 넣을 건데 자막을 넣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도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측에서 이제 도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렉탱글을 만들면은 이게 이제 네모겠죠. 자, 잘 덮어주고 네모를 밑으로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들어가겠죠. 네모 안에 있는 자막이 들어가고 뭐 여기서 또 내가 네모가 필요해. 그럼 또 만들어요. 또 만들어서 뭐 이거 색깔은 뭐 다른 색깔로 바꿔주고 아무 색깔이나 해볼게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거를 이제 여기다 두고 싶다 이런 식으로 뭐 도형을 만들어서 내가 뭔가를 디자인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름 태그를 만들어서 이름 태그를 만들 수 있겠죠. 크게 좀 줄이고 뭐 여기에는 이제 제 이름 쓸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름 태그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디자인하기 나름이죠. 뭐 색깔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할 건지 이제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디자인이 달라지는 거고 글씨체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디자인이 달라지는 건데 이런 자막 바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드는 자막 바도 어딘가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런 템플릿들이 여러 가지 돌아다니고 우리가 예능을 보잖아요. 예능에서 쓰는 그런 자막 바나 이런 것들도 다 인터넷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누군가가 포토샵으로 만들어 가지고 올려놓고 뭐 구할 수 없는 거는 구할 수 없겠지만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면은 어떤 식으로 쓰면 될까요? 자, 여기 from 파일 있어요. 파일에서 점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한국말로는 보면은 뭐 이런 게 있죠. 얘를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가 크게 줄여서 넣어주고 위치 조절해주고 자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는 말이 들어가겠죠. 방금 한 말을 써볼게요. 옆에는 말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는데 크기는 얘가 좀 작아야겠죠. 그래서 얘는 한 이 정도 넣어주고 얘는 무조건 가운데 정렬 이렇게 넣어주면 얼추 맞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 배경만 다운받을 수 있다면은 이게 그냥 그림 파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림 파일로 돼 있어요. 배경만 다운받으면은 그 안에는 글씨만 넣으면 된다. 글씨 넣을 때는 여기다가 파일에서 불러와서 놓고 글씨를 위에 올려준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글씨도 다르게 만들어줄 수도 글씨 색깔 넣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글씨도 이제 뭐 이름 같은 경우에는 바뀌는 게 아니니까 글씨도 디자인해서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 말하는 거는 계속 바뀌니까 디자인까지 해가지고 넣게 되면은 굉장히 수고가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름 정도는 바뀌는 게 아니니까 디자인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디자인은 이제 뭐 이 예능을 보고 내가 따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참고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글씨체도 비슷한 걸로 줘야 좀 비슷한 느낌이 나겠죠. 지금 제가 비슷한 게 없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예능에서 쓰는 요런 자막바 같은 경우에는 그 예능을 정말 잘 참고하는 게 좋아요. 이거 같은 게 이제 고등 래퍼 템플릿인데 고등 래퍼에서 쓰는 글씨체를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내가 모두 그냥 너무 많이 나오겠죠?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이게 이거죠. 요건데 이제 요게 글씨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하면은 이제 저 글씨체를 써주는 거고 고등 래퍼 글씨체 치면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나와 있진 않네요. 어쨌든 이런 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이렇게 잘 맞게 써주면은 네. 저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요 글씨체까지 같이 디자인이 된 거기 때문에 글씨체는 맞춰주는 게 좋아요. 최대한. 네. 가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이런 배경 소스를 가져와서 이제 넣을 수가 있다. 말이 바뀐 다음에는 얘를 잘라가지고 얘 자르고 얘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글씨는 이름은 그대로 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위치도 고정돼 있고 진짜 요 예능 말자막처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에 있는 소스들을 좀 가지고 있다가 뭐 필요할 때 이런 걸 쓴다 할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쓰진 않겠지만 뭔가 만든다면은 이런 식으로 또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는 이제 요걸 넣어주는 거죠. 이걸 넣어주고 치워주고 넣어서 밑에다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자막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잠깐 나오는 용도로 써줄 수 있는 거고 여기다 뭐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예능에 있는 자막 템플릿을 이제 유튜브로 가져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 이건 지금 예로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을 가져온 거고요. 유튜브는 또 유튜브만의 감성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쓰신다면은 이런 예능용을 쓰시기보다는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쓰는 거를 가져다가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이것도 유튜브용 자막 템플릿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막을 넣는 방법도 있고 이펙트를 넣는 방법도 있고 또 뭐 보정할 때 이런 이제 필터를 쓰는 방법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기능.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누르면은 누르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글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디자인된 글씨가 또 뭐 움직이는 것도 있나? 여기는 움직이는 건 없네요. 그래서 또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건 지금 얘가 글씨체가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이렇게 들어가고 뭐 얘를 또 이제 얘를 또 뭐 여기 파란색 강조된 멘트를 쓰는 경우도 여기서 파란색 부분을 좀 컬러를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 얘도 뭐 어떤 식으로 컬러를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런 또 요거는 이제 뭘 설명드리는 거냐면은 이런 이제 이거는 익스텐션이라고 있어요. 익스텐션이라는 걸 또 받으면은 우리 아까는 여기 그래픽에서 막 찾아가지고 했잖아요. 얘는 요 따로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뭐 이지 서브타이틀이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지금 이거는 무료 패키지로 풀려 있는 거지만 뭐 이제 유료로 뭐 구매를 하면은 모션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무료로도 아마 모션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디자인하기 귀찮다, 근데 또 디자인을 넣고 싶다 하면은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게 훨씬 시간적인 부분에서 절약이 되죠. 내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막 찾아보고 디자인해보고 디자인하는 시간도 있고, 내가 디자인에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위험 부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익스텐션도 찾아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영상을 최대한 빠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 저런 게 없으면은 되게 힘들겠죠. 영상을 만드는 게 텍스트도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고 디자인도 하나하나 다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최대한 프리셋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소스에 대한 설명은 이제 지금 다 드린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드시면 되고요. 정리는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효과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이거 다시 렌더링을 해야겠네요. 잠시만요. 이런 트랜지션이 들어갔어요. 이런 트랜지션이 들어갔으면은 그에 맞는 효과음도 같이 들어가 주는 게 훨씬 더 이제 효과가 극대화가 돼요. 효과음이 안 들어가면 되게 뭔가 밋밋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바뀌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효과음을 주면은, 효과음 받아놨나? 효과음 받아놨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게 정확하게 착 붙는 소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효과음을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변하는 느낌의 이제 효과음까지 더해져서 좀 더 실감나게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옆에 거는 제가 알기로 그냥 띵 하는 소리인데, 근데 어쨌든 이것도 착 붙는 효과음은 아니지만 이런 소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효과를 살려주는 거는 효과음이다. 그리고 자막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쳐볼게요. 뭐 요 자막이 들어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 자막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그럼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도 효과음을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 자막 말고 좀 이런 특수한 자막이 들어간다면은 좀 더 맞게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지금 좀 특수한 자막을 썼어 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효과음은 있으면 좋습니다. 또 너무 많이 쓰면은 그것도 안 좋기는 한데, 최대한 이런 좀 이벤트 자막이나 이런 트랜지션 전환 효과 들어갈 때는 효과음을 꼭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설명드릴 게, 효과 중에 느려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느려지는 건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제가 속도를 50% 느리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느려져요. 이렇게 슬로우가 걸리죠. 그죠? 더 느리게 해볼게요. 25%. 더 느리죠. 자, 근데 어떻죠? 느린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게 아니라 뚝뚝뚝뚝 끊기죠. 자,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은 그러려면 이제 프레임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우린 영상을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어요. 근데 30프레임이라는 거는 1초에 사진이 30개가 있다. 30개가 이어 붙여져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이제 1초에 30프레임짜리 영상이에요. 시퀀스도 30프레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30장이 다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30장이 1초에 30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50% 느리게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1초에 30장이 있는 게 2초에 30장이 있는 게 돼버리죠. 그럼 1초에 몇 장이다? 15장이 있어요. 15장은 끊겨 보인다는 거예요. 네, 15장은 자연스럽지 않고 끊겨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50%, 25장 하면은 몇 장이죠? 30 나누기 4 해가지고 뭐 7점 몇 장이겠죠? 7.5장이네요. 7.5장이 1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1초에 7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사진이 툭툭툭툭툭툭 이렇게 끊겨서 보이는 거예요. 사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해도 얘는 좀 뭔가 이제 뚝뚝뚝뚝 끊겨 보이죠? 자, 근데 요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여기서 50%를 줬을 때 밑에 보면 타임 인터폴레이션이 있어요. 이걸 이제 시간 보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국말로는 타임 인터폴레이션에서 프레임 샘플링이 아니라 옵티컬 플로우를 선택을 해주고 이제 얘를 렌더링을 해주면은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기능이에요. 이게 되긴 되는데 영상이 뭉개지는 경우가 있고 영상이 안 뭉개지고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떨지 한번 볼게요. 내 슬로우를 쓰고 싶은데 프레임이 부족하다 하면은 이렇게 되게 자연스러워졌죠? 뭔가 되게 끊김이 없어졌죠? 네, 그렇죠? 자, 이거를 좀 더 느리게 해볼게요. 25%로 했어요. 25%는 아까 엄청 끊겼죠? 자, 이제 렌더링 다 되면은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이제 뭉개진 거예요. 이거 같은 게 이제 프레임이 너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어쨌든 느낌만 보자면은 얘가 이렇게 느려지는 느낌이 난다. 좀 부드럽게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슬로우를 줄 때 이걸 한번 써보면은 되면은 이제 좋은 거고 안 되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고 내가 만약에 슬로우를 주기 위해서 촬영을 한다 하면은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면은 이런 기술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요. 이제 60프레임, 뭐 120프레임 뭐 그 이상 찍을 수 있으면은 그 이상을 찍으면은 내가 아무리 슬로우를 줘도 끊기지가 않는 거죠. 예를 들면은 120프레임으로 영상을 찍었으면은 이걸 25%의 속도로 재생을 해도 120 나누기 4 하면은 30이잖아요. 그러면은 25%로 돌려도 30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상이 끊기지가 않아요. 되게 자연스러운 슬로우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초고속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30프레임, 60프레임, 뭐 120프레임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프레임으로 찍어가지고 1초에 더 훨씬 이걸 높여가지고 찍어가지고 엄청 많이 슬로우로 준 거죠. 그래서 뭐 총알이 날아가도 총알이 보이는 총알 사진이 다 있는 거예요. 빨리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슬로우로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일반 카메라로 찍으면 그냥 잔상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그거를 엄청 빨리 찍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 모양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슬로우를 줄 때 이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하다.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쓸 수는 없지만 가끔 슬로우를 줄 때는 써먹어 볼 수가 있습니다. 된다면은. 네, 이거는 이제 소스에 따라 달라요. 소스가 얼마나 좀 복잡하지 않은 소스면은 요게 이제 이 기능이 먹혀요. 이펙트가 먹히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막 뭐가 엄청 많죠. 많으면은 이 기능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얘가 너무 빨리 움직여가지고 이 기능이 안 먹히는 것도 있습니다. 오히려 뭐 요런 거면 이제 좀 먹힐 수도 있죠. 근데 얘도 이제 좀 뿌옇게 돼 있고 이래가지고 안 먹힐 것 같은데, 아무튼 한 번은 써먹어 보면 좋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다 알려드린 거의 경우에는 프리미어 프로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내가 영상을 만들 때 어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됐으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를 이제 뭐 유튜브나 구글에 검색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메모장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먼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외부 소스에는 이제 이펙트 프리셋이 있고요. 그리고 LUT 파일이 있고요. 이거는 필터.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PNG 소스죠. PNG 파일. 이거는 뭐 그냥 그림 파일이에요. 아까 자막 보여드렸던 것들, 뭐 자막 배경 이런 것들 다 그림 파일이고요. 그리고 모션 그래픽 프리셋. 네, 이거는 MOGRT라고 하고, 모션 그래픽 템플릿. 네, 템플릿. 이거 이제 익스텐션이 있어요. 익스텐션이 있는데, 자, 이제 이펙트 프리셋의 경우에는 그냥 유튜브에다가 프리미어 프로 이펙트 프리셋 검색하시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좀 더 뭔가 구체적으로 검색하고 싶다 싶으면은 이걸 먼저 치고 뭐 트랜지션을 검색한다든지 뭐 VHS 효과를 넣고 싶다 이걸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글리치를 넣고 싶다 뭐 이런 거 검색한다든지 해서 이 효과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LUT 파일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영어로 검색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LUT 그냥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돈 내고 받는 것도 있고 무료로 받는 것도 있으니까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면 그냥 프리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PNG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한국에서 쓰는 것들을 가져오는 게 좋으니까 그냥 이거는 뭐 유튜브용 자막 템플릿, 자막 배경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검색을 하시면은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시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구글. 이것도 물론 돈 내고 쓰는 것도 있고 무료로 쓰는 것도 있는데, 보통 무료로 쓰는 것들은 너도 나도 많이 쓰고, 유료로 쓰는 것들은 좀 그래도 희소성이 있죠. 어쨌든 돈 내고 쓰는 사람보다는 무료로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모션 그래픽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글로 검색을 해야 된다고. 프리미어 프로 모션 그래픽 템플릿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다운 받아가지고 여기 에센셜 그래픽스에서 추가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뭐 프리미어 프로 익스텐션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제 요거는 그냥 프리미어 프로 플러그인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브랜드를 알고 있으면은 그 브랜드를 검색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 뭐 이지 뭐 서브타이틀이었나요? 이런 것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국어로 된 이제 한글로 된 플러그인 이게 익스텐션은 요거가 있고요. 이제 뭐 그 외에도 이런 기능 말고도 다른 기능들도 많아요. 뭐 도형을 이제 막 추가를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배경으로 쓰라고 아니면 그냥 인트로로 쓰라고 그런 인트로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추가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씩은 다 검색을 해보시고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르쳐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우선 첫 번째, 오늘은 전부 다 이제 좀 디자인에 관한 거였는데 이제 편집 디자인을 하는 것이 좋다. 음악에 맞춰서 이제 영상을 잘 편집을 해서 좀 박자감이 느껴지게 만들어주면은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이제 가장 쉽게 영상을 좀 괜찮게 만들 수 있는 법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템플릿 뭐 프리셋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이펙트 프리셋이 있고요. 이런 트랜지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더 효과 느낌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트랜지션이긴 한데 어쨌든 그 외에도 그냥 비주얼적으로 효과를 주는 것들도 있고 뭐 얘네들이 좀 더 막 색깔이 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컬러에서 보정을 넣을 수 있었죠. 이렇게 그럼 크리에이티브에서 이제 럿 파일, LUT 파일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브라우저에서 찾기에서 그 LUT 파일 추가시킨 다음에 이제 강도를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베이직 컬렉션에서 좀 나머지를 조절해준다. 예, 이런 것도 조절해주고 좀 영상에 어울리게 필터를 써주면은 너무 좋다 라는 거였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래픽스에서 이제 모션 그래픽 템플릿이죠. 이런 움직이는 자막 여기는 지금 제가 추가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자막이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자막을 넣을 수가 있다. 두 번을 눌러서 글씨 바꿀 수 있고, 최근에 만들어진 거는 글씨도 바꿀 수가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한글로 검색해서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는 또 이제 그래픽에서 저희 요거 자막 템플릿 여기 없구나. 다 지워버렸네요. 자막 그 PNG 파일 추가해서 프롬 파일에서 검색해서 이제 여기서 이런 거 추가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주고 글씨 위로 올리고 글씨 좀 어울리게 꾸며주면은 쓸 수 있다. 이거 좀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이거 자체로 뭔가 이제 디자인된 자막을 쓸 수가 있다. 하지만 이제 예능에서 나오는 거는 유튜브용이랑은 잘 맞지가 않으니까 뭔가 패러디하는 게 아니라면은 유튜브용 자막 템플릿을 받아가지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익스텐션이었죠. 아까 보여드린 요 이지 뭐 서브타이틀 2 해가지고 서브타이틀 1은 지금 파일이 없네요. 2 해서 받아서 쓴 것들, 좀 프로그램처럼 쓰는 그런 기능도 다운받을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을 다 활용해서 우리의 목적은 영상을 그럴싸하게 빨리 만드는 거예요. 영상은 무조건 빨리 만들수록 좋고 너무 특히 처음에 만들 때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영상 하나를 만들 때 여러 개를 만들수록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시간에 뭐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한 시간에 뭐 6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실력을 높이기에는 좋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쓰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정리할 때 말씀 안 드린 게 효과음을 잘 활용해라. 트랜지션이 들어가거나 이런 효과 자막이 들어갈 때는 무조건 효과음을 써줘서 좀 이 생동감 있는 영상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상을 빨리빨리 여러 개를 만들어 보는 게 좋고, 왜냐면 영상 하나 완성할 때마다 이거를 보면서 내가 이제 내부 피드백을 하겠죠. 이거는 내가 왜 이렇게 편집을 했지?
뭐 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했지? 아니면 왜 이런 자막을 썼지? 너무 이상한데?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제 피드백을 직접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을 만들고 다음 영상을 만들면서 빨리빨리 발전을 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괜히 효과 하나에 매달려 가지고 이제 막 이거 하나 넣는데 막 1시간 걸리고 뭐 이러면은 시간이 아까워요. 예. 그런 시간에는 차라리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이런 프리셋이나 템플릿을 써가지고 영상을 많이 다작을 해본 다음에 좀 이제 편집이나 이런 게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서서 뭔가 효과를 만들어 본다든지 모션을 좀 내가 직접 만들어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서 발전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지금 편집도 힘들고 다 익숙하지가 않은데 막 여러 가지 계속 배우려고 하다 보면은 실력은 안 늘고 계속 정체돼 있다가 영상도 많이 못 만들고 하나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또 포기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표를 최대한 많은 영상을 만들자. 그리고 최대한 많이 효과를 활용하자. 이런 효과들을 활용하자. 그러니까 효과를 많이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거를 이제 목표로 두고 최대한 많이 영상을 만들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기초에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레퍼런스를 항상 꼭 찾아보고 많이 보고 참고를 하고 영상을 만들어야 결국에 이제 내가 영상을 많이 만들어 봤을 때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오늘 배운 거 열심히 이제 활용하셔서 이제 영상 잘 만들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